보이스피싱. 이 영상 보시면 절대 안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물오른 지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보이스피싱 영상은 1편과 2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금전을 빼앗으려는 범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사례와 그런 피해를 예방하는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방송되는데도 아직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건 왜 그렇죠? 그런 뉴스를 보면 저런 수법이 뻔한데 어떻게 당할 수 있지? 라고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는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납치되었다거나 사고가 나서 응급실인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급하다면서 수술비 입금을 요구하거나 나도 모르게 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누구나 당황하겠죠. 더군다나 보도의 수법으로 지어낸 상황과 범인의 다급함 또는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에 더 당황하거나 겁을 먹기도 합니다. 평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시는 성격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성적 판단이 순간 마비되기도 하죠. 그땐 좀 더 차분하게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 모두 하시는 공통된 말씀이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며 자신이 바보 같다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 정말 당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늘 경계심을 가지세요. 보이스피싱 수법도 계속 발전한다는데 최근엔 어떤 방법도 사용하나요? 최근 나타난 보이스피싱 수법은 인공지능 보이스피싱이에요. 사기꾼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흉내낼 수 있는 음성을 만들어 가족, 친구, 동료 등의 목소리로 가장에 전화를 걸어오는 거죠. 카톡 프로필도 동일하고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이름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니 놀랍죠. 이럴 땐 전화를 우선 끊고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해 확인하세요. 절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준 인터넷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마세요. 내 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전화를 걸어도 그 범인에게 다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요구는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수법인데도 여전히 많이들 당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금융사기예요. 사기꾼들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경찰관, 검사 등의 직위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계좌 동결이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려주세요. 1편에서는 9가지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1. 가상 은행 사칭 사례. 사기꾼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오고 고객님의 계좌에 문제가 있다며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 사칭 사례. 사기꾼들이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오며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지목되었다며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깊게 듣고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3. 검사 사칭 사례. 사기꾼들이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오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소송 관련 전화 사례. 사기꾼들은 법원이나 변호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오며 소송에 연루되었다며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대로 소송 비용을 입금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확인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기관이라 해도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금전 요구를 하는 건 경계심을 가져야겠네요. 5. 택배, 배송 사칭 사례. 사기꾼들이 택배 또는 배송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오고 택배 배송비를 결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무턱대고 결제하지 않고 해당 택배사에 확인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또 택배 배송 중 주소 확인이 어렵다면서 주소 입력을 요구하는 인터넷 주소 링크나 문의처를 무턱대고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또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악성 앱일 수 있겠네요. 해외 구매, 해외 인증 코드 발송, 주문하지도 않은 해외 구매에 대한 배송 관련 또는 인증 코드 입력이라던가 기타 이유로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 본인이 아닐 시 신고, 요망이라면서 적어둔 전화번호도 절대 누르지 마세요. 대부분 이런 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 의심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신용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7. 보험사 사칭 사례. 사기꾼들은 보험회사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오며 고객님의 보험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8. 가족 사칭 사례. 사기꾼들은 가족, 친구, 동료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오고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익숙하더라도 급한 상황에 휘말려 개인정보나 금전을 주지 않고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대출 혹은 신용카드 사칭 사례. 사기꾼들은 대출 혹은 신용카드 업체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오고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절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고 확인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혹시라도 사기 전화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네요.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있을 듯한데 더 알려주세요.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보이스피싱을 완벽하게 타파하기 위해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물오른 지식이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